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오늘 민주당과 서울시가 모두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면서 고인의 부재로 현실적으로 당 진상조사가 좀 어렵다는 점 양해해달라. 그러면서 서울시가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도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한다면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고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의 뒤늦은 사과 입장 발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사과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영주 의원, 이해찬 대표 사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 지난번에 그 장례식장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셨고 이제 그런 발언을 하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사실 언론을 대표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거기서의 문제는 하필 그 장소에서 말하자면 고인의 어떤 장례식장에서 그런 질문을 했어야 되느냐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5일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5일장도 아니고 4일장에 준한 그렇죠. 것이었죠. 예. 이제 그런 것이 너무 과잉되었는데 그나마 그동안에 어떤 월요일까지의 부분은 일단 애도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조금 더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입장을 같이 가야 될 거고 더군다나 민주당은 안희정 충남지사 또 오거돈 부산시장 이어서 말하자면 서울시장까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큰 말하자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서 이 문제를 전달해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든지 이제 미안함 이런 것들을 좀 더 진실되게 말하자면 서울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면 왜 이러한 공기관에서 이와 같은 어떤 문제들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의 의지 표현 같은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신성범 의원은 이해찬 대표 사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만시지탄이죠.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도 보면은 저 말씀하시기가 피해자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죠. 피해 호소인 그리고 당에서 나오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말이 또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피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피해자라는 말씀을 하시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참 옹색하다는 느낌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사안이 크게 된 데는 여권 전체의 분위기를 일방적으로 몰고 간 지금은 애도해야 될 시간 추모의 타임이라는 명목으로 굉장한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해서 병원에 문상을 하고 하는 사이에 그 피해자인 젊은 여성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던 또한 그 절망감 속에서 빠졌던 그런 사건. 이 사건의 본질을 아직도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결국은 위력, 힘의 권력 관계에 의한 직장 내 성추행, 전형적인 직장 상사 성추행 사건인데 아직도 인정하시기 싫어하는 게 아마 용어에서도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당에서는 사실 힘들죠. 하지만 어떻게 당에서만 합니까? 국회라는 것도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민관 합동이라고 합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같은 의견이니까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이 나서 달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더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굳이 의미를 부여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애도의 시간이고 또 장례 절차에 전념을 했어야 되고요. 또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김두수 평론가. 예. 지금 이제 객관적 용어가 뭐가 돼야 되는지는 법률적으로는 고소인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회적 통념으로는 피해자라고 부르는데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게 201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대학원생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대책위원회 당사자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용어죠. 왜냐하면 피해자 그러면 반대 용어가 가해자니까요. 이제 뭐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피해자, 피해 상대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통상 우리는 피해자, 가해자 이 용어가 되니까 한쪽은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쪽은 사자 명예 훼손도 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 용어를 썼고 이 객관적 용어가 두 번째 등장한 게 201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6차례 정도 언론에 등장했고 지난번 공천 때 민주당의 또 그 후보 중에 한 분이 미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용어를 예. 썼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렇게 중립적, 가치 중립적 용어를 선택했고 또 당사자들도 그래서 왔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든가 뭐 그런 용도로 꼭 쓰이는 예. 말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의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나름대로 객관성을 이렇게 표방하는 단어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논점이 자연스럽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칭이 적당하냐 이것으로 넘어간 느낌입니다만 윤기찬 부위원장은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호칭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호소라는 단어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설득하는 예. 나의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그러니까 떳떳이 주장하는 의미가 아니고 다소 좀 이렇게 설득하는 의미. 굳이 지위를 따진다면 의례지위가 약간 좀 포함된 이런 예. 것처럼 보여서 피해 호소인은 좀 적당치 않아 보이고 저는 고소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법률적 단어가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피해자 등에 관한 지원책에 법률 상담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명명을 하고 그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 상담을 받게끔 한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로 재판이 확정이 돼서 그 이후라면 법률 상담 받을 필요가 없겠죠. 피해 사실의 입증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재판에서 피해자라고 씁니다. 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라고 쓰고 그러니까 이 죄의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아도 피해자는 단은 공이 써왔습니다. 이것은 법률적 용어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소인이라고 쓰고 피해 호소인 이렇게 쓰는데 저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면 오히려 더 분란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피해자로 통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법률에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입장은 다소 좀 저는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이번 사건을 마치 가해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만 진상조사의 범위를 축소시킨 느낌이 좀 들어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서울시에서 과연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자가 피해 주장을 했고 그 피해 주장을 혹시나 누군가 들었다면 그 위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조사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피해 여부에 대한 그 1차 피해 여부에 대해서 확정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수사 내용들이 혹시나 나왔는지 흘러나왔는지 아닌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피해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 범위를 한정하는 이런 그 진상조사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밝힌 부분은 조금 의아하다 이런 부분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공무원 중에 별정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 고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그때는 선택하시면서 이제 직을 아마 그만두실 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만약에 민주당에 당적이 있으면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염두에 둔다면 모든 기관들이 나서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민주당도 예외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비판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그리고 범위를 좀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틀 전에 이해찬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당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해서 대독사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저는 그때가 가장 좋았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했고 충격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또 아꼈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더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굳이 한국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적 슬픔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결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 입장 발표했을 때 그때보다 분명한 입장을 발표했으면은 이렇게 끌려다니듯이 잘못된 사과라고 하는 지적을 덜 받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 호소인이다, 피해자다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좀 조심스러워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박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박 시장이 일단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의 얘기들이 일단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다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최대한 신중하게 이번 사건을 접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에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얘기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걸 또 100%다 받아들이는 것이 꼭 진실에 접근하는 얘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실규명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되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 상황이다. 그걸 미리 다 단정해 가면서 우리가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신중함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흔히들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건을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사건 자체를 자꾸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맥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싹 지워버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오류를 좀 우리가 다시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이번 사건은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죠. 박원순 시장님이 바로 직전에 오거돈 시장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박 시장님이 기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본을 지키지 않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인데 민주당이 사과를 하는 것도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과가 아닌가. 정말 그 김성환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기가 늦었고 그리고 오늘의 사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치인이 정말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어쩌다가 정말 코너에 몰려서 마지못해 하는 것인지 사람이 판단을 해본다면 마지못해 하는 것인지 여기에 오늘 좀 더 무게감을 쏠리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당이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늘처럼 저런 사과의 태도를 보인다면 또다시 민주당이 나쁜 일이 생긴다. 저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해 여직원이 여러 차례 다른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도 기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서울시도 이제는 기본을 지켜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서울시가 밝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서울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습니다. 해당 여비서가 뭐 성추행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에다가 얘기했었는데 묵사장에서 이렇게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나왔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그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것은 또 그 피해 호소 직원의 2차 피해 발생 등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진상조사단이 판단을 해서 규명될 것이고 그 규명이 되는 과정에서 제때될 때 그 뉴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전부 다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이분이 말씀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현재로서는 어떤 여성 단체를 통해서 이것을 접하고 있어서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그리고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 서울시가 밝힌 입장입니다. 과연 서울시가 오늘 밝힌 이 입장이 현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패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시면 이제 서울시청 직원들하고 인권단체, 법률 변호사와 여성단체 이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서울시의 책임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여성이 주장하기를 결국은 여러 차례 서울시 내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또 비서는 또 시장님 그 심기 보자는 것도 거의 한 일이야. 이런 데 맡겨갖고 답답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앞 들어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완전히 뭐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였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내부의 진상조사가 될 터인데 진상조사가 되어봐야 제가 볼 때는 근무했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다시 말하면 이 여성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해서 맞춰보는 것 외에 특별하게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강제 수사 권한도 없지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자꾸 그 서울시의 책임 방기 부분하고 더불어서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에 대한 빠른 그 포렌식과 그 압수수색이 진행돼서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 그 수사, 그 고소 사실이 왜 이렇게 빨리 박 시장에 전달되는 부분도 같이 규명돼야 된다. 그러려면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나서는 그 길밖에 결과적으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시점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 김영주 의원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셨으니까 네. 지금 서울시가 또 딱히 더 어떤 걸 할 수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현재 밝힌 내용 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이제 서정엽 권한대행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저 피해 호소인을 말하자면 채용을 예. 했을 수 있고요. 뭐 그거는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본인도 무슨 나는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은 필요할 경우에 인사과에서 이렇게 추천하고 사실은 시장실에 가는 것은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영전이라고 생각할 영전이라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나는 지원하지 않았다는 건 별로 저는 적절한 무슨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인사이동을 해서 어디 가는 뭐 일을 하라는 것이고 그것도 나쁜 데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나는 지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저 핵심적으로 보면 젠더 관련된 어떤 관련 종사자가 300여 명이 되는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제도 개선적인 차원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러면 아주 위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 말하자면 개인 여성 직원을 불렀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하는 새로운 규범을 만든다든지 솔직히 말해서 여직원 개인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남자 직원과 배석한다든지 이런 뭐 매뉴얼이든 어쨌든 뭐 규정이든 그런 거라도 만들고 왜 그것이 작동 안 되는지 만약 그게 작동을 했는데도 말하자면 나름대로 뭐 조사과도 있고 임금과도 있는데 젠더 특보도 있는데 왜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뭐 체크를 안 된다고 합니다만 왜 그런 것이 활용 못 됐는지 이제 그런 차원일 뿐인데요.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내부 문제에 대한 조금 더 말하자면 구체적인 측면에서 서울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약해요. 이제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은 오히려 여성가족부라든지 여성인권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과 관련된 뭐 법무부와 가족부가 같이 특히 행정자치부가 들어가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중앙공무원 조직에서의 위력을 통한 어떤 공기관에서의 어떤 성폭력, 성희롱 이런 부분들의 건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울시의 입장 발표 그리고 민주당의 사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